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그 키네마스터 기초과정 2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또 거의 비슷한 과정인데 약간 좀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그 입장하시는 분들은 그 인사말을 남겨주시고요. 우선 그 준비된 영상, 오늘 만들어 볼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 한번 보시죠. 네, 이것은 그 사진 촬영이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그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용도에 맞는 여러 가지 아주 무수히 많은 사진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이용해서 기본 베이스로 영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직접 찍은 사진들을 섞어서 아주 재미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그 스마트폰에서 키네마스터를 깔아 놓으셨으면 그 키네마스터를 열어 가지고 불러오는 사진은 다르겠지만 저와 같은 방법으로 따라 하시면 아마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열어서 키네마스터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을 그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새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키네마스터란 타이틀 밑에 있는 가운데 큰 원 안에 플러스 모양의 이 새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합니다. 일단 눌러 보겠습니다. 화면이 이제 이렇게 16대 9, 뭐 9대 16, 1대 1 나오는데 요즘 쓰는 그 모니터의 비율, TV의 화면 비율이 16대 9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6대 9 화면을 누를 겁니다. 16대 9 화면을 누르고요. 16대 9 화면을 누르면 미디어 브라우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여러분 브라우저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 브라우저. 인터넷 브라우저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가져오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브라우저라고 하는데요. 이 미디어는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을 미디어라고 하는데 그런 미디어, 사진이나 영상이나 음악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브라우저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핸드폰에 있는 영상들이 있는 곳이 이 DCIM 카메라라는 홀더입니다. 이 브라우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홀더들이 제가 이제 사진을 많이 찍고 그것을 이제 종류별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브라우저의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한 7, 8개 될 텐데요. 저는 오늘 카메라가 아니고 그 다운받아 놓은 그 이미지를 쓸 거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라는 홀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라는 홀더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운로드 홀더를 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런 이미지들이 픽사베이란 무료 사이트에서 제가 다운받아 본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가을 단풍이기 때문에 가을 단풍을 검색해서 이 단풍 이미지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처음부터 이제 이미지를 눌러주면 되는데, 처음 누른 이미지가 맨 앞에 나갑니다. 맨 앞에 나가니까 그 순서대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제일 앞에 있는 사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한번 먼저 누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이렇게 사진을 눌렀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사진, 다운로드 폴더에서 사진을 순차적으로 눌러줬고요. 그 아래에 이제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면서 보여지는 이 공간이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타임라인.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 이 사각형이 미리 보는 화면입니다. 화면이 보여지고 이 밑에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타임라인에 이렇게 영상이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빨간 머리는 재생 헤드라고 하는데요. 재생 헤드. 재생 헤드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47초의 위치에 이 영상이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오른쪽 끝에 보면 48초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선택한 사진이 총 길이가 48초로 되었다는 겁니다. 편집을 하면서 이 길이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재생 헤드에 여기 짝대기가 달렸죠. 이걸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리 보기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은 이 재생 헤드에 요 짝대기가 가리키는 위치의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래 타임라인을 이렇게 밀어주면 영상이 바뀌게 되는데요. 영상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영상이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손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 왼쪽에 맨 아래에 문 모양의 화살표가 있죠. 여기를 꾹 누르면 삼각형이 있죠. 이걸 꾹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납니다. 타임라인 맨 앞으로. 이 맨 앞으로를 누르면 이렇게 맨 앞으로 가고요. 다시 한번 꾹 눌러서 맨 뒤로 하면 이렇게 맨 뒤로 갑니다. 자, 일단 이쪽을 꾹 눌러서 맨 앞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맨 앞으로 와 있는데 보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0초. 0초의 위치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이번에는 이것을 꾹 누르지 않고 되돌리기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되돌리기 버튼을 가볍게 톡 쳐주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있는 위치로 갑니다. 다시 한번 또 톡 쳐주면 그 다음 단계의 플러스 위치로, 또 한번 쳐주면 그 다음 단계의 플러스 위치로. 이 플러스 모양의 이 사각형이 뭐냐 하면 화면과 화면 사이에 그 구분 표시인데요. 굳이 구분만 할 거라면 이런 형태로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 화면과 화면이 전환되는 전환 표시이기도 합니다. 화면과 화면이 이렇게 바뀔 때 어떤 효과를 주면서 바뀔 것이냐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화면 전환 구분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을 맨 앞으로 돌려서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서 이렇게 앞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이 되돌리기 버튼을 하나씩 눌러서 건너뛸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영상을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은 이쪽 오른쪽 중간에 이 삼각형이 플레이 버튼입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영상이 가는데요. 지금 분명히 사진을 넣는데 이 사진이 꼭 동영상처럼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영상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되죠. 이것은 그 키네마스터 설정에서 자동으로 영상이 커지고 작아지게 설정을 해 놓기 때문에 사진을 가져왔지만 영상처럼 동영상처럼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스톱을 시키고요. 자, 맨 앞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지금 이 사진을 지금 예를 들면 이 단풍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낙엽 사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위치를 순서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자, 순서를 바꿀 때는 이 두 번째 사진을 맨 앞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하면 이 두 번째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손가락으로 쳐주면 이런 노란 테두리가 생기는데요. 이게 지금 선택이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다시 바깥 능력을 누르면 이렇게 해제가 되는데, 이것을 톡 쳐주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왼쪽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끌고 가면, 끌고 가서 놓으면 이렇게 사진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다시 맨 앞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서 띄지 말고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왼쪽으로 끌고 갑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꼭 앞 뒤쪽이 아니라 뭐 세 번째 사진을 쭉 끌고 앞으로 와도 되고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꾹 끌고 오면 이렇게 사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꾹 눌러서 손가락을 띄지 말고 왼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사진을 세 번째 위치로 끌고 갈게요. 꾹 눌러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네. 이렇게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사진과 사진이 바뀌는 요 화면 전환 표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사진이 바뀌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이 가다가 그냥 툭 하고 바뀌죠. 그냥 툭 하고 바뀌는데, 이거를 좀 다르게 한번 바꿔볼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화면 전환 표시를 손가락으로 톡 쳐주면 그 위치로 가면서 빨갛게 바뀌었죠. 지금 까만 화면 구분 표시가 빨갛게 바뀌었는데요. 이 상태로 빨갛게 되면 여기에 장면 전환이라고 나옵니다. 장면 전환을 효과를 넣어보는 건데요. 지금 그 무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전환 표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유료 버전을 안 썼더라도 무료 버전으로도 아주 재밌는 그 장면 전환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이 장면 전환 표시를 위로 쭉 올리다 보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대표 장면 전환 효과라고 있습니다. 대표 장면 전환 효과를 누르시면 줌아웃, 페이드, 뭐 겹침이 나오는데, 저는 이 겹침을 선택을 할 겁니다. 겹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에 사진이 사라지면서 뒤에 사진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겹침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페이드 인이라고 하는데요. 겹치면서 나타난다고 해서 페이드 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지금 이 미리 보기 화면에 그 효과가 보이죠. 이렇게 서서히 겹치면서 나타나는 게 보일 것이고요. 그 아래 숫자는 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그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2초로 갖다 놓으면 더 천천히 겹치면서 나타날 거고, 뭐 3초로 갖다 놓으면 더 천천히 겹치면서 나타날 거고요. 순시간에 바뀌게 하려면 이것을 뭐 1초로 하거나 0.5초로 주면 그 나타나는 사라짐의 정도가 빨라지는 것이겠죠. 저희는 뭐 한 2초 정도로 해볼까요? 2초, 한 1.5초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그 효과를 준 다음에는 이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요. 확인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처음에는 전환 효과를 안 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요 인디케이터 재생 헤드의 이 짝대기가 지나갈 때 이 화면 전환 표시 근처를 지나갈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그 화면 전환 효과를 준 데서는 사진이 겹치면서 나타나고 주지 않은 데서는 그냥 사진이 툭툭 끊기면서 나타나죠. 그런데 이 화면 전환 효과를 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뭐 겹치면서 사라지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사진은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은 바로 이렇게 바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사이사이에 이렇게 전환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이거 적절히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셔도 보면 화면이 바뀔 때 뭐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고 뭐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바로바로 바뀌지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가 무수하게 뭐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만드는 여러분들은 이 화면 전환 표시를 눌러서 나타나는 이런 화면 전환 효과들을 한번 적용시켜 볼 필요는 있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적용시켜 보아야 할 텐데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가 저처럼 많지가 않다 보면 이 화면 전환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상점 모양의 에셋 스토어라고 여기 가서 그 별도의 에셋을 그러니까 자료를 말합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요 상점 모양의 맨 밑에 있죠. 이걸 한번 눌러 보십시오.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많은 이제 장면 전환 효과들이 나오죠. 여기 나비 넥타이 모양이 장면 전환 효과인데 여기에 보면 뭐 3D 모양의 장면 전환 효과, 그 다음에 뭐 액션 모양의 장면 전환 효과, 아날로그 모양의 장면 전환 효과,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료 사용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무료라도 보면 상당히 몇 가지 쓸만한 것들이 많으니까 요 무료로 프리미엄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는 게 버튼이 나타나거든요. 이걸 눌러서 다운받으면 되고 이 효과가 어떤 건가 하고 보실 때는 여기를 눌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래서 이거 괜찮네 싶으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는 겁니다. 금방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자, 다운로드가 받았으면 또 다른 효과를 보려면 여기 되돌리기 백 버튼 여기나 여기를 누르셔서 이 화면을 되돌려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장면 전환 효과들을 한번 쭉 보시고 프리미엄 딱지가 안 붙은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장면 전환 효과를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면 전환을 하는데 한번 다른 장면 전환 효과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재미있는 장면 전환 효과라고 있죠. 이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 봤더니 뭐 원형이 있고 하트 모양이 있고 물방울 모양이 있고 별 모양이 있는데 한번 물방울 모양을 눌러 볼까요? 물방울 모양을 눌렀더니 이렇게 물방울처럼 나타나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조절해서 빨리 진행되게 또는 느리게 진행되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확인 버튼을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이 화면을 플레이 시켜보면 네, 이렇게 물방울처럼 바뀌면서 화면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이 화면들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설정이 짧게 되어 있어요. 이 화면의 길이가 일정하게 지금 짧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설정에서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화면의 길이를 경우에 따라서는 길게 또는 짧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화면 조절하는 방법은 그 길게 나타날 사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 쳐줍니다. 톡 쳐주면 이런 노란 테두리가 생기거든요. 이 노란 테두리의 끝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 늘려주면 자, 지금 보면 재생시간이 9초라고 되어 있죠. 9초 동안의 길이로 늘어나는 거예요. 줄일 수도 있고요. 최소는 1초까지, 최대는 뭐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길게. 자, 이렇게 늘려주고 이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 영상이 지금 이 같은 영상도 이 효과 때문에 짧아졌는데 이 영상을 길게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려서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플레이를 시켜보면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 화면 전환 표시가 있는 이 플러스 모양의 화면 전환 표시가 있는 데는 화면 전환 효과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운데 화면 전환 표시가 없는 데서는 화면 전환 효과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화면 플러스 모양의 화면 전환 구분 표시가 있는 데서면 화면 전환 효과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만 하면 이렇게 장면 전환이 나오는 거죠. 아, 여기는 그냥 건너뛰어야겠어 하면 뭐 다음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고요. 네. 자, 이번에는 맨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는데 여기 버튼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맨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진이 지금 분명히 사진이었는데 사진이 커지고 작아지고 했죠. 그것을 이제 저희가 한번 수동으로 한번 조정을 해볼 텐데요. 일단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선택하면 노란 테두리로 나오는데요. 자, 선택됐을 때 여기 나타나는 메뉴하고 이렇게 바깥을 건드려서 선택이 안 됐을 때의 메뉴가 틀립니다. 자, 선택을 해서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가운데 작은 사각형과 큰 사각형의 화살표가 있는 이 버튼을 누릅니다. 펜 앤 줌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자, 처음 위치와 끝 위치라고 나오는데요. 잘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이 빨간 테두리가 처음 위치가 선택되어 있어요. 처음 위치로 선택됐기 때문에 이 재생 헤드의 이 인디케이터 작대기가 맨 앞에 있고요. 자, 끝 위치를 한번 선택하면 이렇게 재생 헤드의 인디케이터가 이 영상의 끝에 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뭘 의미냐면 시작 위치는 이 맨 앞에서 이 시작할 때 이 영상의 크기를 조절하는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쪽을 이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벌려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두 손가락으로. 제가 지금 두 손가락으로 벌리는 거거든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확대를 시켰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 보면 원래 화면이 보이죠. 이만한 화면에서 이 부분만 잘라서 확대를 시켰다는 거죠. 이 큰 화면에서 이 부분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끝위치는 이만한 사진 중에서 요만치만 확대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 크기로 시작을 해서 끝날 때는 이 크기로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작과 끝 위치, 시작 크기와 끝의 크기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사진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키네마스터라는 앱이 자동으로 점점 작아지게 영상을 만들어 넣어주는데 1초에 30장이 들어가는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4초 정도 되니까 이 사이에 120장 정도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0장 사진이 시작 위치의 크기에서 끝날 위치의 크기까지 점점 줄면서 120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이 영상처럼 동영상처럼 보이는 거죠. 자, 확인 버튼을 누르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점점 작아지죠. 자, 두 번째 사진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이것도 한번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선택하고요. 또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길이를. 네. 이 상태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펜 앤 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시작 위치인데 이번에는 이 낙엽을 확대해서 더 크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서 낙엽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끝나는 위치에서는 사진을 최대한 축소해서 보여주는데, 자, 너무 축소를 하면 이렇게 되면 이 검은 영역이 나오는데 이 검은 영역은 영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영역은 채워줘야 됩니다. 이 영역은 이렇게 채워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는데 그 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위치의 크기는 이 크기에서 끝날 때의 위치와 크기는 이렇게 변하는 건데 이 사이에 확대된 사진에서 점점 작아지면서 이 끝의 위치에 이 사진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이 이 사이에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확인을 누르고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렇게 사진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사진과는 겹쳐서 이 화면 전환 표시가 겹치게 되어 있죠. 겹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겹쳐서 싹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는 물방울 표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진과 사진 사이에 화면 전환 효과도 주고 또 사진 길이도 봐서 이렇게 적당히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의 크기도 지금 현재는 보면 이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거의 비슷하죠. 이래 되면 이 화면이 그렇게 그 동적인 의미가 많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시작과 끝의 위치를 크게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작 위치의 크기를 줄여서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하면 이 검은 공간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화면을 약간 키워서 일단 검은 부분이 없게끔 채워주고요.
시작 위치는 이렇게 이 크기로 시작을 하고 끝 위치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한번 위치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시작 위치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이는 상태에서 끝날 때는 이렇게 이 부분만 확대한 사진으로 보이겠다 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면 영상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카메라로 그냥 이렇게 줌을 당겨서 찍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사진 하나하나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건드리지 않은 사진도 보면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 설정에서 처음에 키네마스터 설정에서 여기 이제 설정 버튼인데요. 이 설정에서 보시면 설정 버튼을 눌러보면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편집에서 사진 클립 길이의 초기 설정은 4초로 되어 있죠. 레이어 길이의 초기 설정도 4초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펜 줌 초기 설정을 캔버스 임의라고 해놨습니다. 이 캔버스가 뭐냐 하면 자동으로 사진이 커지고 작아지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는 임의로 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그 크기를 조절해 주는 거고요. 캔버스 얼굴 인식은 뭐냐 하면 사람 얼굴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사람 얼굴을 기준으로 키워주고 줄여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냥 캔버스 임의로 설정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화면 새 프로젝트 영상을 만들기 전에 처음 키네마스터를 켜고 거기에 보면 톱니가 있거든요. 설정. 거기서 설정을 미리 해 놓으면 이렇게 설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유튜브 활동을 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